안녕하세요. 칼라쌤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스쿼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영상들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찐 스쿼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후배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한 명은 헬스 트레이너고 그다음 재활 트레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서 헬스장에서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쿼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저더러 자세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백스쿼트 아시죠? 무게 들고 하는 거. 백스쿼트를 90kg 정도는 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무릎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고요. 한 명은 50kg를 드는 것도 자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한 명은 재활 트레이너인데 맨몸으로 풀스쿼트 자세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스쿼트를 할 때 뭐 무릎이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각설은 그만하고 바른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쿼트는 뭐 변형된 자세로 엄청나게 다양한 스쿼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패러럴 스쿼트인데요. 패러럴 스쿼트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PT나 이런 현장에서 하프 스쿼트, 그냥 절반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모습을 봤을 때는 가로, 허벅지, 중간선이 일자가 되는 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준비 자세, 바르게 선 자세에서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의 각도는 보통 한 30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딱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좀 더 편안한 자세에서 특별히 잘못된 자세만 들어가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좀 넓게 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넓게 서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자신의 허벅지가 잘 벌어지면서 각도만 나오게 앉으면 되는데 문제는 넓게 서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특히 백스쿼트를 할 때 무게가 있으니까 그럼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면서 자세가 무너지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좁은 상태로 시작해서 중요한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자세로 일단 앉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얼마나 앉아야 되느냐. 스쿼트의 핵심은 사실 깊이예요. 먼저 맨몸으로 충분히 풀스쿼트 자세로 앉아봅니다. 풀스쿼트는 뒤쪽 허벅지 햄스트링과 종아리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앉는 자세를 풀스쿼트 자세라고 하고요. 이때 등의 각도는 한 45도 유지된 상태로 앉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그 다음에 앉고 나서는 손바닥을 양옆 바닥을 짚으면서 몇 초 유지했다가 아래로 밀어내면서 수직으로 일어나 보는 거예요. 사실 이미 앉는 순간에 등이 아래로 엎어지거나 발이 아치가 무너지거나 발이 밖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자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맨몸 스쿼트를 먼저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백 스쿼트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바른 자세부터 먼저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단축된 햄스트링 같은 이런 근육들이 자신의 원래 길이를 되찾고 그 다음에 무릎이나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고 상하체의 협응력이 제대로 일어나면서 수직으로 힘을 줘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게는 그냥 쭉쭉 늘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스쿼트를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은 나는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래 난 평생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앉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죽어라 막 햄스트링의 그 유연성만 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패러럴 스쿼트를 할 때 필요한 유연성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유연성을 요하지는 않아요. 알고 보면 단순히 햄스트링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근육이나 다른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벗윙크라고 하는 거예요. 벗윙크는 앉을 때 등에서부터 요추 라인에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뒷부분 라인을 말하는 건데요. 요추 부분에 이 아치가 풀리게 되면서 엉덩이가 아래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윙크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엉덩이 윙크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골반과 복부의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벗윙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른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선 처리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백스쿼트를 할 때 일어나면서 턱을 먼저 이렇게 쳐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턱을 자꾸 먼저 쳐드는 거는 사실 거북목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턱을 당기고 눈만 위로 떠서 시선을 약간 아래쪽을 보면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일어날 때 턱을 자꾸 이렇게 쳐들게 되면은 코어가 잡아주던 이 부분에 가슴이 열리면서 코어가 풀리게 되고요. 그러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허리 쪽에 오히려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요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에 무게감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게 되니까 난 스쿼트만 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발을 쥘 때는 사실 이 그립이 무너지거나 이 손목이 움직이만 돼도 전반적인 스쿼트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바르게 좀 생각을 하고 스쿼트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체 운동의 이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는 스쿼트과 런지, 이 동작들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렵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좀 잘 숙지를 할 때까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맨몸 풀스쿼트부터 연습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고 싶지만 지금 맨몸 풀스쿼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약간 도움받는 스쿼트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움받는 스쿼트이란 말 그대로 이제 약간의 발을 옆에서 잡고 이제 거울 있으면 거울 보시면 더 좋고요. 보면서 자세를, 영상을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그 자세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도움받는 스쿼트로 먼저 자세가 좀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엔 일반 스쿼트, 그 다음에는 백 스쿼트까지 진도를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스쿼트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그 마크 리피로라는 분이 쓰신 스타팅 스트렝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